이상으로 그 출제 유형, 필답형, 작업형을 마치고, 자, 이번에는 수강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모든 자격증 중에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가 비전공자가 자격을 취득하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타 자격증 시험은 50%, 계산 문제 50, 또 암기 문제 5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산업안전기사는 거의 90%가 암기에서 쓰는 문제, 10%가 계산 문제. 따라서 비전공자도 충분히 접근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이 산업안전기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할까요? 기출문제는 지금 교재에 한 10년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자,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도록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산업안전기사,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은행식 출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70% 이상이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약 30%는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문제, 또 신출문제, 새로운 문제는 30%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3번 이상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관식이나 단답형 시험 문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될까요? 주관식이나 단답형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달기 체인을 달비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3가지 쓰시오. 달기 체인 사용금지 기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이런 게 아주 출제가 잘 되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거,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 5%를 초과한 거,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거. 자, 이 내용은 가로넣기로 이렇게 출제가 잘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법에 딱 3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법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3가지 쓰시오.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3가지를 갖다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자, 작업형 예시를 보겠습니다. 작업자가 드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재사례이다. 영상에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2가지 쓰시오. 드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한 채 드릴 작업 중 입으로 불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입으로 불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동시에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드릴에 손을 다치는 장면이다. 위험 요인을 2가지 쓰시오. 자, 지금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친다. 또 회전하는 드릴기에 면장갑을 착용하여, 지금 면장갑을 착용한 채 작업하고 있죠? 이렇게 드릴 같은 회전 작업에서는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드릴기에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이 말려든다. 위험 요인. 또 지금 이물질을 갖다 입으로 갖다 불어서 제거한다고 그랬었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입으로 불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다. 자, 이와 똑같이 쓰지 않고, 자, 문맥은 약간 다르게 쓰더라도 의미가 같게 되면 점수 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실기 시험은 주관식 또 서술형으로 답안 작성이 아주 중요하죠. 쓰는 거니까. 1차 시험은 사지선다. 고르는 문제였다고 하면 이거는 직접 쓰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관련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5% 초과, 10%,
뭐 12%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내용은 정확히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내용을 1순위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한 선택지가 한 10가지 중에서 4가지 쓰시오.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제외 대상을 쓰시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5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4가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1, 2, 3, 4 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위로 써주고 5가지를 쓰라. 5가지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5번으로 좀 쓰는 거죠. 계산 문제는 단위, 이상, 이하 등을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센치인지, 킬로그램인지, 뉴턴인지 확실히 갖다 써주고 또 이상, 이하, 이내, 초과, 미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작성을 해줘야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간식 시험 특성상 빈칸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부분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자, 4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자,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고 4번은 틀렸고 자, 이럴 경우에 이 2개는 점수가 획득이 가능한 거죠. 2번은 점수가 획득이 안 되고 자, 이렇게 부분 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빈칸을 남기지 말고 공부한 내용을 쓰는 게 점수 획득에 좋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고 자, 연필 사용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답안을 작성하다가 좀 틀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답안 정정은 2줄을 긋고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 자, 수정액 사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쓰는 게 좋겠죠. 막 흘려서 쓰게 되면 채점자가 채점할 때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작업형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업형 시험 대비는 자, 위험 요인과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작성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동영상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하면서 방호장치 미설치, 또 전원 미차단, 잠금장치 및 표지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운전 중 점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위험 요인이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작성해 주고 또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재발생이 주로 협착, 추락, 낙하, 감전, 질식, 폭발에 따른 자, 협착의 정의, 추락의 정의, 낙하의 정의, 또 여기에 따른 기물은 뭐고 또 재해방지 대책은 뭐고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재해방지 대책 여기에 주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 화면에 이미 답이 딱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작성. 자, 위험점, 위험 요인, 보호구 미착용, 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등이 이미 동영상 화면에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게 점수 획득에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자신이 곧 안전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영상 화면에 나타난 사례의 위험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작성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나는 이미 안전관리자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로서 매의 눈을 가지고 여기에 위험 요인은 뭐고 여기 안전대책은 뭐고 이런 기분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위험 요인을 잘 찾고 대책을 잘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기시험 필답형과 연계되는 작업형 문제. 필답형도 잘 나오고 작업형도 잘 나오고
이런 문제를 주목하여 학습을 한 후 필답형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작업형 시험에 집중해라. 보통 필답형 실기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작업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 작업형 시험에 올인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좋은가요? 실기시험의 내용은 필기시험 내용의 60% 이상이다. 1차 필기시험 내용의 60% 이상이 실기시험이죠. 나머지 40% 중에서도 20%는 그 필기시험과 유사하거나 변경된 그런 내용이고 20% 정도만 필기시험과 관계없는 실기시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기시험과 거의 필기시험이 뿌리를 갖고 있다. 계산 문제는 풀이 과정까지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풀이 과정까지 써주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정리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풀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암기 문제 선별에 따른 명확한 구분. 도저히 암기가 안 되고 너무 갖다 지문이 길고 자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확실히 갖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알게 학습하는 것도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험일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리한 노트와 메모를 활용한다. 잘 외워지지 않고 잘 틀렸던 내용을 어떤 노트, 정리한 노트를 이제 시험일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 노트와 메모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선별에 따른 명확한 구분, X표, 삼각형, 동그라미. 이거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단답형 같은 거 이거 확실히 안다. 문제를 갖다 막 X표를 하는 거죠. 삼각형 한 두 번쯤은 봐야 되겠다. 삼각형 표시를 해주고 이 동그라미 표시는 내가 이거 잘 외워지지 않고 이건 내가 집중적으로 3번 이상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기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 자, 최근 연도까지 출제된 필답형, 작업형 문제 정확한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10년 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최소한 3번 이상 계속 풀어보고 특히 별표 3개가 돼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갖다가 외우시고 별표 2개는 암기, 별표 1개 정도도 봐주는 특히 별표 3개를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절대평가 시험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이다. 자, 절대평가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95점, 100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70점, 75점도 다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별해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에 있는 적중 문제는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적중 문제는 다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또 쓰고 주관식 특성상 쓰고 계속 쓰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한다. 그 암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은 전철관에서 버스 또 휴식 시간에 한 번씩 잠깐 보는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하는 거. 자, 긍정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1차 시험을 합격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절실함.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절실함이 있게 되면은
학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또 공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고 대기업도 취업할 수 있고 안전과자로서 훌륭한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절실함.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격증 수당이 나오는 게 되죠. 직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연봉이 달라지고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4년, 5년 후에 실무 경력을 이용해서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학안전기술사를 따게 되면은 훨씬 더 또 좋은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계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그 어려운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그런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산업안전기사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